여파로 혈액 수급량이 크게 부족했지만 헌혈 인구가 늘면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등장하면서 다시 헌혈 참여 심리가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마다 새학기 개강으로 중국 유학생들의 단체 입국이 시작됐습니다. 대학들은 감염 사태에 대비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 구도심을 중심으로 마을 전체를 정원화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활 주거 환경 개선 차원의 도시 재생을 하자는 건데 도내 첫 사업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여수 을선거구의 경선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경선 결과에 따라 여당 정치 신인과 야당 중진 의원과의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량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헌혈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당국이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2차 유행의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적십자사 헌혈버스 앞에 제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는 경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헌혈 전 검진을 받은 뒤 나란히 침대에 누워 헌혈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들어서 그래서 참여하게 되어서 되게 많이 뿌듯합니다. 2달마다 이제 헌혈을 맨날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대하게 되면서 헌혈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헌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혈액 보유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전국 각 시군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의 헌혈 동참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헌혈 동료 프로모션을 시작한 지난주부터는 개인 헌혈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 평균 혈액 보유량은 2.71분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5일분으로 적정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덕분에 발을 동동 굴렀던 의료기관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등장하고 2차 유행의 가능성도 제기되자 대한적십자사는 다시금 헌혈 참여 심리가 얼어붙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헌혈을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헌혈과 코로나19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버스에 오셔가지고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헌혈 참여자의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미달하는 상황.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은 여전히 온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의 남편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16번째 확진자가 격리병실로 옮겨진 뒤 남편도 광주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고 최종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자가격리에서 해제됩니다. 16번째 확진자의 남편은 광양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 불안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음식점과 숙박시설, 전통시장 점포 등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연 2%의 이자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도내 9곳에 설치된 전남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단체 입국이 시작되면서 지역 대학들이 비상입니다. 대학들은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혹시 모를 감염 사태에 대비하면서도 유학생들을 환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이 마련한 전세버스를 타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도착한 유학생들은 곧바로 1인 1실로 개조된 별도의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는 등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학생은 없었습니다. 호남대는 중국인 유학생 900여 명 가운데 1차로 도착하는 유학생 100여 명을 별도의 기숙사에서 2주 동안 생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혹시라도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지는 않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샤워장 사용 시간까지 개인별로 정해 유학생들끼리도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인별로
체온계를 지급하여 1일 2회씩 자기 체온을 측정하게 하여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환자 취급을 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심리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다른 대학들도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단체 입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일단 입국 이후 최소 2주간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격리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또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대학별로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절반 정도가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현실에서 유학생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대학들은 이 때문에라도 중국인 유학생들을 잠재적 환자 취급하거나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웅입니다. 여수 지역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따뜻한 동포애를 보여준 아산과 진천, 이천 주민들에게 지역 방문 시 관광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수관광발전협의회는 최근 이들 3개 지자체에 시군민이 올 상반기까지 여수를 찾을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 측은 지역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헌신과 동포애를 실현해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화양과 적금을 잇는 교량 4곳이 이달 말 공식 개통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여수 고흥간 조발도와 낭도, 둔병도, 적금도 등을 잇는 17km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개통식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물류 비용 절감과 관광 자원 확충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임시 개통으로 해당 도로에 3만 4천여 대의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생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순천 구도심 마을 전체에 정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형 마을 정원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크고 작은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개인정원. 사유지인 개인정원 가운데 22곳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방형 정원으로 순천시에 등록돼 있습니다. 이 같은 정원이 도시 재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시 재생형 마을 정원을 시도합니다. 순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저전동. 11만 5천 제곱미터 면적에 2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전형적인 구도심 마을입니다. 순천시는 이곳에 10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마을 정원을 조성합니다. 100여 년이 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 중심부의 성당 주변에는 역사 정원, 주택과 골목길에는 테마 정원을 만들어 도시 재생에 나서는 겁니다.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순천시 컨셉하고 딱 맞는 또 최초의 마을 정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정원은 공유지는 물론 사유지까지 포함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하는 생활 속 공간에 공동체 정원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마을 호텔을 만들어 공동 수익도 창출합니다. 정원을 조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원을 통해서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고 이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길을 넓히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반적인 도시 재생. 마을 전체를 정원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재생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당내 공천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수 울 선거구에 경선 대진표도 나왔는데요. 경선은 물론 본선까지도 치열하면서도 흥미로운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여당의 경선 후보 발표가 이어지면서 도내 선거 구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전력 탓에 더욱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선 여수 울 선거구에서 일찌감치 경선 후보자들이 결정돼 당내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여수 울 선거구의 경우 여당 소속 후보자만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마쳐 공천 경쟁의 의미도 남다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여수 울 경선 후보자는 김혜재와 정기명 예비 후보자,
모두 62년생 동기로 율사 출신이란 점도 주목됩니다. 검찰개혁이란 국민적 요구를 받들 수 있는 인물이란 점과 법조인으로서 지역민과 소통을 이어왔다는 점 등은 긍정적이지만 정치 역정에 있어 두 예비 후보자 모두 그동안 유권자에게 각인될 만한 뚜렷한 경력이 부족한 점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사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자들의 향후 행보도 변수입니다. 권세도 예비 후보자가 재심을 신청한 가운데 결과에 따라 선거 구도가 바뀔 수 있고 또 탈락한 예비 후보자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선 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인 주승용 의원도 선거를 위한 쟁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 정치 신인과 야당 중진의 대결로 선거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표심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이라는 이점과 달리 예정됐던 신당 창당이 난항을 겪고 있고 여기에 소속당의 낮은 지지율까지 더해지면서 총선 전 전열 정비가 우선 과제란 분석도 나옵니다. 여당 지지세를 업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정치 신인과 자리 수성에 나선 야당 정치 원로의 관록 대결이 여수울 선거구에 또 다른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가 최근 제기된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는 자신과 자신의 선대위원장에 대해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데 대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선대위원장이 보낸 문자 역시 장흥 군민들을 대상으로 선거법상 적법하게 발송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수시 노인병원의 위탁재단이 병원을 위탁 운영하기 이전에 이미 자금 사정이 최악의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화진 의원은 오늘 시의회 10분 발언을 통해 시립노인병원의 부실한 운영 상황을 지적하면서 양측이 위수탁 계약을 맺기 7개월 전 이미 1차 부도가 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재단은 이 같은 상황 속에 병원을 맡은 뒤 불과 5개월 만에 최종 부도 처리가 됐다며 현재 병원의 파행 운영은 여수시의 직무유기와 업무 태만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순천시와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이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대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서면 용계산 기적의 숲에 조성 예정인 산림스 레포트 단지를 활용해 내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언십 대회를 유치하기로 하고 전라남도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언십은 20여 개국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국제사이클연맹의 공인대회로 다음 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사이클연맹 총회에서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교복 등 지원 조례가 시민단체 평가단의 베스트 조례로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민협이 42명의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제7대 시의회 1년간 발의된 조례를 분석한 결과 고용진 의원의 교복 등 지원 조례가 1050점 만점에 804점을 받아 가장 유익한 조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가장 활발히 조례 발의를 한 의원은 각 5건씩을 기록한 강현태, 주종섭 의원이었으며 평가 기간인 개회 후 1년간 조례 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 가족과 어린이, 청년층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파크가 조성됩니다. 전라남도는 국제자동차 경주장 카트장 인근에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키즈 드라이빙 체험시설, 드론 축구장, 곡선형 집 와이어, 무선 조종 자동차 레이싱 체험 등을 갖춘 레저 스포츠파크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35억 원이 투자되는 레저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은 다음 달 착공해 내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전남 테크노파크를 찾아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 테크노파크가 개발한 농업용 드론과 반도체 소재 부품 원료 등을 청정에너지 전략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관내 주소가 있는 시민들이 자연재해와 폭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기간은 내년 2월 10일까지로 해당 시민들은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이 시설 개선 사업으로 인해 오는 6월까지 휴관에 들어갑니다. 여수 돌산에 위치한 해양수산과학관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시설을 최신 설비로 교체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무관리동 리모델링 사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8년 개관한 과학관은 현재 31개 수족관에 36종 12,000마리의 남해안 토산 어종과 해양 관상어를 전시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태교육 체험회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례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 위기를 맞았던 제21회 산수유 꽃축제를 다음 달 14일부터 22일까지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구례 산수유 꽃축제 추진위원회는 집단 행사를 전면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조치를 충분히 마련한 뒤 축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 행사 위주로 진행됩니다.